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새 의장을 선출한 포항시 의회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끼리 의장 후보를 사전에 정해놓고 의장 선거를 실시해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엔 상임위원회 구성과 포항시 공무원 의회 파견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인 포항시를 견제하긴커녕 특정 정당의 소유물이 된 의회는 누가 견제하느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5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입김에 의한 상임위원장 내정설이 불거진 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 자리 독식에 야당이 반발하며 원구성이 8일로 연기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의원들의 밀실 속에서 결정한 것이 포항시 의원 33명의 의견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 앞으로 없을 겁니다. 본인도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고 후보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임위원장 선거가 된다면 포항시 의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구성을 둘러싼 의원 간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8일 재개된 전체의원 간담회에선 상임위 배정에 반발한 일부 의원이 김일만 의장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상임위 재배정을 요구했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네? 저도 의장님 보고 싶어요. 요즘 활동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 상임위원장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에 대거 진출한 가운데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석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여 미리 결정한 그대로 상임위원장 자리가 배분된 겁니다. 의장단 선거도 이제 당론에서 지금 정했고 그리고 상임위원장까지 당론에서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국민의힘의 횡포다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의회가 갑자기 파견 공무원 대상 명단에도 없던 A 사무관을 전문위원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포항시 인사에 차질을 빚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의회는 해당 공무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항시 인사 시스템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관 대 기관들끼리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신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포항시 공무원의 의회 파견을 두고 포항시청 공무원 노조가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의회 안팎으로 김일만 의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한우 농가의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한우 고기 가격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우 고기 평균 경락값은 연초보다 9% 떨어진 14,903원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14,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한우 고기 가격 폭락은 도축 마리수는 증가한 데 반해 경기 위축으로 한우 소비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이 오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해병대 1사단장인 임성근 소장에 대해선 최상병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만한 지시를 한 건 임 전 사단장이 아닌 포병여단 11대대장이고 7여단장의 관리 소홀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3명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입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인데 고 최상병이 임 전 사단장의 과실로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당시 수색 현장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바둑판식 수색이나 가슴 장화 지원 언급도 기존 지침이나 상급부대 상황 등을 따른 것으로 문제의 수중 수색 지시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색 지침대로 군사 교범상 의심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 즉 직권이 애초에 없었던 만큼 월권 행위지 직권 남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부대원들에게 법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나 작전 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대신 경찰은 당시 포병여단 선임 대대장인 포병 11대대장의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사고 당시 수색 지침이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사고 전날 허리 아래까지 수색하는 것을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지시해 최상병 소속의 포병 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돼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해병대 수색작전을 총괄했던 7여단장도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으로 11대대장의 지침 오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경북경찰청은 7여단장을 비롯한 현장 지휘관 6명을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자 시민단체가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최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된 시점에 나온 수사 결과가 참담하다며 수사 외압은 현재 진행형이며 경북경찰청 동안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덕 천년고찰 장육사는 고려시대 나홍왕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인데요. 국가유산청이 장육사에 있는 영산회상도와 지장시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덕군 창수면에 있는 장육사, 한국 불교 3대 화상으로 불리는 나홍왕사가 고려시대에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장육사 대웅전에 있는 영산회상도와 지장시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비단 바탕의 화려한 채색으로 18세기 후반 제작된 연대가 확실하고 불교 회화사적으로도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배첩 방식, 또 안료 이런 거는 미술사적 의미가 있는데 그 외에 그 형태를 그대로 300년 넘게 보존 유지할 수 있었던 게 학술적 가치 의미에서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장육사는 지난 1989년 건칠 관음 보살 좌상이 처음 보물로 지정된 이후 35년 만에 석점의 보물을 소장하게 됐습니다. 특히 영덕 지역에서는 지난 4년 동안 괴시마을과 옥계 침수정, 영덕 토염 등 문화유산 지정이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2건 이상의 국가지정 문화유산, 그다음에 도지정 문화유산들을 이제 지정받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계속해서 지역의 그 가치 수준 높고 가치 높은 문화유산들을 발굴해가지고. 한편 영덕군은 조선시대 사찰 건축 양식과 벽화가 잘 보존된 장육사의 대웅전도 국가유산청의 보물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포항중앙상가 영일만 친구 야시장이 지난 6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구름 인파가 몰려 푸드트럭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상인회에서 거리 곳곳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생수 무료 나눔 이벤트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야시장은 오는 8월 11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에서 열립니다. 경북 북부권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오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안전행정실에 과도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주말에는 지난해 산사태 피해 지역 16개 마을에 대한 마을 순찰대 가동과 주민 사전 대피를 특별 지시했고 취약 지역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블루벨리 국가산단 2차 전지 업체들의 염 처리수를 0일만으로 방류하는 것과 관련해 포항 청림동 주민들이 반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림동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 50년간 방류된 폐수로 0일 만의 오염도가 이미 심각하다며 시민들이 함께 반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적 강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이 모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폐수 처리 방안에 대한 포항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경주시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을 현재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 경주시는 전체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수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들어갑니다. 경주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984세대의 도시가스를 공급했습니다. 환경부가 상주와 김천, 구미, 경주 등 경북 8곳과 대구 군위군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남단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전파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 9개 지자체는 열화상 드론을 갖춘 수색팀 10개 팀과 탐지견을 투입합니다.